안녕하세요. 꾸꾸아빠입니다. 살면서 단 하나에 완전히 집중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과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중요성을 알려줄 원싱에 대해 7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싱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단 하나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냐고요?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다음 예시를 듣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고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이 무엇인지 이해되시나요? 멀티태스킹은 비효율적이다. 살면서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나 멀티태스킹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능력이지만 이 멀티태스킹이 우리의 업무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대단한 걸로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어 아이들 돌보고 있다가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다면 친구와의 통화에 집중해서 아이에게 소홀해지거나 아이를 돌보는 것에 집중해서 친구와의 통화가 제대로 안 되는 장면을 한 번쯤 보았을 거예요. 이처럼 멀티태스킹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습관을 가지기보단 단 하나에만 집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의지는 늘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하다가 포기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의지가 부족해서 무엇을 해내겠니? 하지만 이러한 의지도 늘 발휘되는 게 아닌 휴식과 충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당 떨어진다. 달달한 거 좀 먹고 하자. 이처럼 의지도 우리가 사용할수록 휴대폰에서 발열이 발생하고 배터리가 줄어들듯이 휴식과 충전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닌 의지력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의지가 왜 늘 발휘될 수 없는지 알았다면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실천해봐요. 무엇이든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해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초점 탐색 질문.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초점 탐색 질문입니다. 초점 탐색 질문은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이 질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찾아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그 일을 함으로써 단 하나의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그 일은 무엇인가? 단 하나의 일을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노력을 덜 들이거나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초점 탐색 질문의 핵심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그것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목적의식과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먼저 목적의식은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원하는 단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설명해보고 싶네요. 목적의식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려주는 목적지라면 우선순위는 그 어디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가 이해되시나요? 목적의식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지금에 맞춰 강하게 원하는 단 하나를 설정하고 거기까지 이르는데 필요한 단 하나를 정하여 실천해봐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첫째,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어떤 일이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둘째, 도전해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전문가가 되는 길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면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최적의 접근법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책임지는 것이 싫어서 회피하는 삶보다 책임감을 갖고 행동한다면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약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당신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면서 행동하고 있는가요? 네 종류의 도둑들.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을 방해하는 네 종류의 도둑들이 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첫째,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 무엇도 최고 우선순위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어선 안 되며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혼란에 대한 두려움.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은 일들이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할 수 없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건강에 나쁜 습관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애쓰다가 건강을 해쳐선 안 되며 살고 싶은 삶을 살려면 에너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변경한 올바른 물리적 환경은 당신이 단 하나를 이루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 도둑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도둑들을 막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7가지 키워드를 통해 원싱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7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성공의 비밀. 둘째, 멀티태스킹. 셋째, 의지. 넷째, 초점 탐색 질문. 다섯째, 목적의식과 우선순위. 여섯째, 시간. 일곱째, 네 종류의 도둑들입니다. 무엇 하나 빼먹기엔 주옥 같은 내용들이기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구절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원싱은 무엇입니까? 이상 꾸꾸아빠였습니다.